나는 외국인 운전자다. 이제 운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내가 운전면허를 딴 과정과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려 한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시는지 봐주시기 바란다. 나는 스위스에서 왔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이제 한국 생활 8년, 처음 7년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이제 나 데보라는 운전 1년 경력의 무가 아닌 유사고의 외국인 운전자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내가 운전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한국 지하철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버스도 잘 되어 있고 처음 몇 년은 일도 안 해서 더더욱 운전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차에 탈 때마다 나는 조수석만 태웠다.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하루에 2군데 혹은 3군데의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데 버스로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저녁에도 일이 가능한 남편이 오후를 희생해서 매일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데보라님이 면허를 따기 전에 제가 매일 데려다 줬었죠.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근데 I felt sorry for you. 그리고 종종 남편이 오후에 차를 써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남편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물러날 수 없었다. 운전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외국인 운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 잠시 멈추기 전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는 영상도 찍었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때는 이제 시험장 가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필기시험도 하고 그래서 합격도 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클릭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몇 달 동안 진전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운전연수를 받았죠. 응,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그땐 유튜브를 접었을 때라서 영상이 못 담았습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딸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따냐, 그렇지 않고 따냐. 저는 학원을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비싸요. 100만 원이 넘게 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운전선생님이 한국말로 하면 알아들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데보라 남편에게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에게 연수를 받으며 면허를 땄다. 처음에는 금방 딸 줄 알았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봐야 하는데 학원을 안 가니까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에는 스크린 운전 연습장을 갔다. 너무 비쌌다. 생각보다 도움이 썩. 오락실에 있는 자동차 게임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다행히 찾아보니 유튜브에 코스가 영상으로 있더라.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보면서 코스 지도를 머릿속에 박아놨다.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하고 남편이랑 공터에서 연습 좀 하고 금방 외국인 운전자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3번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변명뿐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시험을 붙고 기능시험을 붙으니까 연습 면허가 나왔다. 신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행 연습 딱지를 프린트해서 연습하니까 금방 붙었다. 한 번 떨어지긴 했는데 한 번에 붙었다 치자 억울하게 떨어진 거라 헤헤. 기능시험보다 도로 주행이 더 쉬웠다. 그렇게 나는 외국인 운전자가 되었다. 나 타고난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나 외국인 운전자에게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신호 체계가 다르다. 여러분, 비보 좌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유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로터리가 많거든요. 그렇다. 유럽은 로터리가 많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마주오는 차를 보며 스스로 타이밍을 잡는 일이 없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우회전의 개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내 앞 적신호는 모든 방향의 진행 금지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아서 헷갈릴 경우가 없다. 한국의 적신호는 외국인이 보면 복잡하다. 어쩔 때는 기다리고 어쩔 때는 그냥 가고 외국인이 보면 너무 헷갈린다. 분명 나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가 잘못했나 싶다. 그리고 유턴도 스위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유턴 신호의 개념이 없다. 한국은 유턴하려면 보행자 신호나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니까 처음에 이 규칙도 헷갈렸다. 아무튼 유럽에서 온 나에게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유턴의 규칙은 너무 복잡해 보인다. 항상 화나 있는 운전자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In Swiss, 응, if you turn on the light to change the lane, 응, they will let you pass normally. 응, But in Korea, 응, if you turn on the light 응. because you want to change the lane, they will speed up. Well, not all, of course. Some are kind, but some car they speed up and don't let you pass. 응. So it's very scary because if I don't focus just even 1 second, this car try booby with me.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거칠게 하는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운전은 더 거친 느낌이다. 유럽에서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일단 한국인들은 차선 변경 시 대부분 깜빡이를 킨다. 그리고 대부분은 매너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골목길. 이 골목길은 정말 공포다. 적응이 안 되고 아직도 너무 무섭다. 골목길 자체는 넓은데 양옆으로 차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긁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니, 면허 시험 볼 때도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니라고. 그냥 골목이 좁은 게 아니라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갑자기 나올지 몰라서 무섭다. 만약 고양이나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일 때도 다르다. 유럽은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들은 무조건 멈춰야 한다. In Europe, if you don't stop for a pedestrian, you're in huge trouble. The fines, they're insane. It's at least 200,000 won, or you can even get your license suspended. Especially in Switzerland, the fines, they are income-based. You could end up paying 수백만 원 or 수천만 원 in one go. 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런데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서 그런가? 열의 9은 그냥 달린다. 유럽 생각하고 몸을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유럽인 입장에서 이런 차들을 보면 자신 있으면 내 차랑 부딪혀서 이겨봐 하는 느낌이다. 이제 운전 1년 차. 나는 초보 운전 딱지를 더 이상 붙이지 않는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서는 남편이 3개월 정도 같이 다녀주며 혼자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줬다. 이제는 혼자 운전한 지 8개월 넘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운전해봤고 고속도로에서도 떨지 않는다. 물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나에게는 복잡해 보이는 신호체계와 거친 운전자들이 나를 겁먹게 하지만 어느 나라든 빌런은 있는 법. 어느 나라든 방어 운전은 필수다. 나는 서서히 한국에서의 운전이 적응도 되고 주차는 나름 자신 있다.
나 스스로도 느낀다. 나의 운전 실력이 점점 늘고 있음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운전할 때 조수석을 대피던 그 외국인이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데보라다. 나는 외국인 운전자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군요. 이야기 참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슬퍼버릴 거예요. 다시 만나요.